여러분 안녕하세요. FMTV 구쌤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강의 할 거예요. 이거 학생들한테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많은 학생들이 잘 몰라요. 몰라서 못 푸는 거지. 이거 알게 되면 여러분들도 어려운 문제들 이제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시는 겁니다.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명한 내용은 뭐냐면 수학 문제를 풀 때 수학 문제에서 당연히 수학 문제는 기본 문제가 있죠. 뭐 그냥 공식을 적용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제 이 공식들을 적용하는 걸 한두 개 정도 섞어서 응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보통 문제집에서 유형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1등급 문제다, 1등급 문제 또는 뭐 활용 문제, 새롭게 보여지는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데요. 그 노하우를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정도는 이미 오케이 할 수 있다 하는 학생들이 이제 이 문제를 도전할 때 또는 이 정도 문제에서도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노하우는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오늘 강의 굉장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잘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 선생님이 뭘 설명하고자 하냐면요. 수학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수학 문제에는 힌트들이 있습니다. 예전 강의에서도 살짝 한번 언급하기는 했었는데 문제를 읽다 보면 그 힌트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힌트들을 우리는 무조건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식으로 표현해보고 이 식에 포함된 미지수 개수 있죠? 미지수의 개수만큼 식을 세우면 되는 거죠. 찾는다. 그리고 이 방정식을 풀면 문제는 무조건 풀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빠뜨렸네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있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도 식으로 표현해줘서 이 힌트들의 식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식의 값을 찾아내면 모든 문제는 풀리는 겁니다. 자, 이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쓰고 있는 문제집의 1등급 문제에 들어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다. 끊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2차 함수 공부를 하셨을 테니까 저 2차 함수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다. 얘의 힌트를 식으로 또는 값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식이나 값으로. 그러면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나야 된다. 그러면 A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A로 묶는답니다. A로 묶어서 이런 꼴로 만들어 놓고 A가 1이든 100이든 1000이든 0이 되기 위해선 얘도 0, 얘도 0이 돼야 된다. 이걸로 푸는 거죠. 그 일정한 점은. 그래서 예전에는 이 문제 자체가 그냥 하나의 문제였죠. 1등급 문제다 보니까 이제 합쳐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캐치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A로 묶어보겠습니다. A에 x 빼기 1, ax 빼기 a니까 A로 묶어서 x 빼기 1. 그리고 A가 안 들어있는 애들 x제곱 마이너스 2. 그리고 이 y도 넘어와야 되죠.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돼서 얘네들이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니까 x는 1. x에 1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1. 이런 값들이 구해지네요. 그래서 이 일정한 점,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일정한 점은 바로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구나 라는 값을 얻어낸 겁니다. 힌트 하나를 해결한 거죠. 그리고 이 점이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이차 함수의 꼭지점일 때 두 번째 힌트죠. 그럼 두 번째 힌트를 식으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1, 마이너스 1이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이차 함수의 꼭지점이다. 그러면 y는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니까 그냥 안 쓰고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함수가 되겠네요. 2차 함수의 표준형에 대입해서 풀었습니다.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자, 이게 이제 세 번째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죠. 구할 것. 자, 그럼 구할 것이 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해놓은 이 2차 함수는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y에다 0을 집어넣으면 x는 0이 나오겠네요. 0을 집어넣어도 0이 되고 2를 집어넣어도 0이 되죠. 물론 뭐 얘를 풀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0 그래서 근을 구해보면 그 x절편을 구하는 거죠. y에다 0을 집어넣어서 근을 구해보면 x는 0 또는 2가 된다.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구해야 될 거는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이 거리 얼마냐? 2다. 여기가 2고 여기가 0이니까. 그래서 그냥 2라고 바로 구해낼 수 있는 문제네요. 물론 얘처럼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은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 인수분해가 안 된다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잡아놓고 두 근이니까 가로는 안 칠게요. 알파 베타로 잡아놓고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구하면 된다. 물론 얘는 구하는 방법이 공식으로 구하는 방법.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실 수도 있고 또는 두 번째로는 이런 방법도 있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거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2고 근각에서의 관계 알파 베타가 0이니까 얘가 4가 된다. 그럼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은 2가 되겠구나.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얘 대입해서 푸셔도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문제가 시키는 대로 힌트들을 식으로만 풀어내면 풀린다. 아, 선생님 이거 너무 쉬운데요? 그럼 다른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차 함수 fx는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gx의 그래프와 일치하였다. 첫 번째 힌트입니다. 그리고 y는 2분의 1x 플러스 1이 두 함수 fx, gx의 그래프와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날 때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힌트는 뭐 2-1, 2-2처럼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네요. 2분의 1x 플러스 1이 fx와 만나는 거와 gx와 만나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4점이 그려질 테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힌트 네 교점의 x좌표의 합이 9가 이게 이제 세 번째 힌트가 되겠죠. 그렇게 되도록 p의 값을 구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보여드릴 거는 뭐냐면 여러분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는 이제 그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하지만 그냥 문제가 시키는 대로 힌트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지식들을 활용해서 식으로 표현해보면 결국 이 문제는 풀린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힌트를 한번 식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fx는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원래 fx는 x제곱이고 그리고 gx라는 애가 얘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그러니까 x 대신에 x 빼기 p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라고 gx를 첫 번째 힌트에서 식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뭐 평행 이동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x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하면 x라는 문자 대신에 x 빼기 p가 들어가야 된다. 그 사실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힌트를 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x 플러스 1이 fx와 gx 이 두 그래프와 만나는 점이 4개가 생긴다. 어쨌든 만난다 나왔으니까 교점식을 써야 됩니다. 교점식. 교점식이라는 건 연립방정식이죠. 그래서 fx와 만나는 점은 x제곱은 2분의 1x 플러스 1이고 이거의 두 근이 바로 교점 2개가 되겠죠. 그리고 gx랑 만나는 게 x-p의 제곱은 2분의 1x 플러스 1이다. gx식과 2분의 1x 플러스 1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를 갖다고 놓은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그 교점의 x좌표가 구해지겠죠. 그랬을 때 세 번째. 그러면 이 해를 이 위에 fx와 2분의 1x 플러스 1이 만나는 해를 알파, 베타라고 잡아보고 gx와 2분의 1x 플러스 1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x좌표를 감마, 델타라고 한번 써봅시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세 번째는 이 4개의 교점의 x좌표들이죠. 이게 x좌표들인데 그 합이 9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9여야 된다. 이게 세 번째 힌트입니다. 자,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들을 식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된 식들을 이용해서 이 힌트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p 값을 구해내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힌트에서는 문제에서 준 힌트를 식으로 잘 썼고 그 힌트는 여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구한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만 풀어주면 답이 나올 것 같네요. 자, 우리 이거 알고 있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뭐 y가 아니고 c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인 거 근과 계수의 관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식을 이용해서 요 식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을 구해봅시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는 식이고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값은 마이너스 예분의 예 하면 그냥 2분의 1이 나오겠죠. 그리고 요식을 한번 적용해 보면 정리하겠습니다. 전개해서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런 식이 나올 거고 이 식에서 1창 묶어서 다시 한번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에 2p 플러스 2분의 1 x 플러스 p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는 식이 나올 거고 여기서도 감마 플러스 델타 한번 구해보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p 플러스 2분의 1 이런 값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가 9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감마 플러스 델타가 2p 플러스 2분의 1이다. 그게
구해야 되니까 이거 두 개 더해서 1 돼서 넘어가면 8 돼야 되고, 아, P는 4구나 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자, 문제가 시킨 대로, 문제에서 준 대로 힌트들을 식으로 다 바꿔서 예구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두 군의 합은 우리 근거계수의 관계, 여기서의 얘들의 합은 근거계수의 관계. 아,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오고 이거 풀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이 문제를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문제가 길어지면 아, 이거 어려운 문제다, 아, 이거 나 못 풀겠네, 아, 문제 읽기도 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은 걸 선생님은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문제 가르쳐 보고 이렇게 내용 다 아는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딱 길어지고 문제가 좀 내가 본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이거 모르는 것 같은데요? 다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반응 없애드리려고 이런 강의 한번 준비해 본 겁니다. 무조건 문제가 길다고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길면 오히려 쉬워요. 문제가 짧은 문제일수록 힌트가 적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지식을 많이 쏟아 부어야 그 문제가 풀리는데, 오히려 문제가 길수록 힌트가 많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지식은 이거 하나, 그리고 평행이동, 요거 두 가지 사실밖에 없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사실만 이용해서 문제가 풀린다는 거. 그러니까 내 지식이 뭐 더 많은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본 지식이 더 많은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본 지식들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 다만 이 방법만 알면 풀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잘 이해가 안 될 때, 식만으로 풀 수 없을 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식으로 풀 수 없을 때, 뭐 여러분들 요즘 뭐 선행 공부하는 학생들은 원의 방정식 같은 거, 도형의 방정식 쪽 많이 공부하셨을 텐데, 도형의 방정식 쪽 이런 문제들은 그냥 문제를 읽고 풀려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래프를 또는 그림을 그려보고 도전하는 게, 문제를 이해하는 게 더 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래프, 이거는 그래프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fx는 x제곱이다. 여러분들 x제곱 그래프야 뭐 다들 그릴 줄 아실 거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얘가 x제곱이다. 그때 얘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움직였다. 근데 p는 양수다 라고 나왔으니까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이쯤을 p라고 하겠습니다. 옮기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때 이 두 그래프 fx랑 gx, 이 두 그래프와 2분의 1x 플러스 1, 뭐 1 잡고 2분의 1이니까 기울기가 요 정도 되는 이런 분홍색 선이 나오겠죠. 이랬을 때 fx와 분홍색이 만나는 것들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잡고, 그리고 gx와 이 분홍색 선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감마 델타라고 잡았을 때 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의 값이 9다라는 힌트를 준 겁니다. 요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는 교점의 x좌표는 교점식 만들면 되지, 연립방정식. 그래서 얘랑 얘를 같다고 놓고 두 군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로 얘를 구해낼 수 있겠네. 마찬가지네. 그래 놓고 이제 그게 9다라고 하면 p가 풀리겠구나, p가 구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아까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문제 정도 봤습니다. 원래 저번 시간에 다른 문제를 하나 영상을 찍다가 날렸습니다. 날려가지고 새로 오늘 다른 날에 새롭게 문제를 하나 찍어서 올렸는데, 요 두 문제 정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정도 아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에
활용 문제들, 내가 딱 평소에는 이거 뭐지? 했던 문제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도전해 보시면 그 중에 다 풀리지는 않겠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차근차근 노력하면 언젠가는 다 풀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도 못 가시고 많이 힘드실 텐데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